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 여성으로 신혼여행에서 아주 황당한 일을 겪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남편과 시모의 관계를 알았더라면 제가 겪은 2달이라는 결혼 생활은 이틀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는 신혼여행에 가서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숙소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파도 소리도 좋았고 모든 게 완벽했죠. 그런데 너무 피곤했는지 남편보다 먼저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깼는데 옆에 남편이 없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길래 찾으러 나갔다가 호텔 직원을 만났습니다. 다른 방으로 어떤 여자분과 들어가시던데요. 이렇게 직원이 알려준 방에 문이 열린 그 순간 상상 초월한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방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구였는지, 대체 남편이 그 방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는지, 제가 이혼할 수밖에 없었던 그 얘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은 홀어머니와 살았습니다. 아버님이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딱히 기억나는 것도 없다고 했죠. 아버지는 가끔 사진 앨범 보면 이렇게 생기셨구나 하는 정도야. 기억도 거의 안 나고 추억도 없고. 보고 싶고 그렇진 않아? 생각나는 게 없으니까. 눈물 날 정도로 보고 싶다거나 그립다거나 그런 건 없었어. 아버지랑 친구처럼 지내는 친구들이 좀 부러운 건 있었지. 그래도 엄마가 계셔서 아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렇진 않았어. 남편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어머님에 대한 사랑이 각별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같이 살기 원하는 건가 생각도 했었는데 그건 아니었어요. 결혼 전 어머님께 인사를 드리러 갔던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난 우리 지훈이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웠다고 생각해. 남들보다 뛰어난 머리를 가진 것도 아니고 아주 잘생긴 얼굴도 아니지만 내 눈엔 잘생긴 배우보다 훨씬 더 멋지고 최고야. 마음 같아서는 평생 같이 살고 싶지만 그래도 이제 독립해야지.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선아야. 네, 어머님. 남편과 결혼하면 어머님이 혼자 되시니 더 자주 시댁에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상견례도 잘 마쳤고 결혼 준비도 문제없이 진행되었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만 보고 사셨으니 준비할 때 신경도 많이 쓰실 줄 알았는데 전혀요. 늘 저한테는 난 우리 선아 믿어. 우리 며느리가 선아라서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믿고 보내도 될 것 같다는 말씀도 정말 자주 하셨고요. 시댁에 놀러 가면 시모는 남편보다는 제 옆에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면서 앞으로 딸처럼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럴 때면 남편은 괜히 질투가 난다고 한마디씩 하곤 했죠. 어떤 날은 공연 티켓이 생겼다면서 보고 오라고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이거 전에 어머님이 보고 싶다고 하신 그 공연 아니에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도 많이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 둘이 보고 와. 이번엔 제가 양보할게요. 지훈 씨랑 오붓하게 다녀오세요. 아니야, 내가 그런 눈치도 없을까 봐 그래. 맛있는 게 있으면 늘 저한테 먼저 연락하셔서 먹으러 오라고 하시거나 집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셨고, 지나가다 예쁜 옷이 보이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는 분이 어머님이었습니다. 너무 아들만 바라보는 분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한편으로는 너무 좋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으로 혼자 계실 생각을 하니 약간 걱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더 마음이 갔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절로 생겼죠. 얼마 뒤 저와 남편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고부 갈등 없이 그렇게 살아야지 다짐도 했고 남편과 서로 존중하며 살 거라 생각했어요. 예식이 끝나고 저희는 바로 비행기를 타고 신혼여행을 갔는데 도착 후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래도 신혼여행이라 졸려도 참고 맛있는 식사도 하고 관광도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둘째 날, 너무 피곤해서 제가 먼저 잠이 들었는데 목이 말라 눈을 떴을 때 시간은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 같이 자고 있었는데 눈 떠보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화장실에 갔나 확인해봤지만 없었고 숙소 안에 없길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았어요. 핸드폰을 두고 나갔거든요. 확인해보니 잠겨 있어서 볼 수는 없었는데 핸드폰까지 두고 나갔으니 어디 잠깐 나갔다 들어오겠지 생각하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록 오지 않아 결국 저는 찾으러 나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호텔 로비에 내려가니 아무도 없고 직원만 있었는데요.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좋은 신혼여행지라 해당 숙소에는 한국인 직원이 있었습니다. 첫날 가방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끝까지 찾아준 직원이 있었는데 그 직원이 저를 보고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님, 무슨 일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여기 혹시 담배 피우는 곳이 따로 있나요? 남편은 평소 담배를 피웠는데 결혼과 동시에 끊는다고 약속을 했고 그래서 여행을 와서도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담배 생각이 나서 새벽에 나가서 피우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에 따로 물어봤던 거였어요. 남편이 담배를 피우러 나간 것 같은데 어딘지 싶어서요. 정문 쪽으로 나가셔서 직진 후 왼쪽 길로 따라가시면 흡연 부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쪽에서 오는 길인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제가 가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때 뒤쪽에 있던 또 다른 직원 한 분이 오시더니 남편 문 열어주세요. 네. 아까 다른 방으로 어떤 여자분과 들어가시던데요. 여자요? 가족이라고 하길래 다 같이 여행을 오셨구나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귀가 너무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혹시나 다른 남자와 헷갈린 건 아닌지 몇 번이나 더 확인했는데 제 남편이 맞았습니다. 가방을 잃어버렸을 때 한국인 직원분들이 도와주셨는데 그 일로 저와 남편을 정확히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일단 남편이 가족이라고 했다고 하니 대체 누군가 싶어서 저는 호텔 직원이 알려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문 벨을 누르고 노크도 했더니 누군가 나왔는데요. 방문을 열어준 사람은 바로 시모였습니다. 어머님! 이 시간에 안 자고 어떻게 왔어? 아니, 어머님이 여길 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말이야. 걱정이 되어서 왔어. 시모는 남편이 아직 걱정된다며 신혼여행까지 쫓아온 거였습니다. 연애 때는 물론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남편이 마마보이인 줄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날 제가 본 남편의 모습은 영락없는 마마보이였습니다. 시모의 뒤에서 남편이 나타났고 남편 역시 한다는 말이 선아야, 나 곧 가려고 했는데 뭘 또 이렇게 찾아왔어.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되긴. 엄마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럼 모른 척해? 나도 엄마가 걱정돼서 와봤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었습니다. 살면서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자식 신혼여행에 따라왔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고 그런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도 처음이었으니 할 말을 잃었죠. 결국 이날 저는 남편과 크게 싸웠습니다. 저는 바로 방으로 돌아왔고 남편은 저를 쫓아왔는데 선아야, 왜 그러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건데? 내가 왜 화가 났는지 그걸 몰라서 묻는 거야? 정말 몰라? 엄마가 우리 여행에 따라와서 그래? 그래도 방해는 안 했잖아. 뭐? 우리가 어디 관광지 돌아다니고 밥 먹고 할 때마다 엄마가 쫓아왔냐고. 아니 뭐 귀찮게 전화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를 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님이 여기 와 계시다는 거 왜 말 안 했냐고. 아니
그것보다 처음부터 우리 결혼하고 신혼여행에 같이 가실 거라는 거 알고 있었으면서 왜 말 안 한 건데? 몰랐어. 그게 말이 돼? 진짜 몰랐다니까. 그럼 어떻게 어머님이 우리 호텔까지 아시고 바로 아래층에 계실 수 있는 건데? 그건 나도 모르지. 일단 진정 좀 해. 우리가 어디로 신혼여행 가는지 장모님 장인어른도 알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엄마도 거기까지는 알고 계셨어. 그런데 정말 따로 표까지 구해서 오실 줄은 몰랐어. 알고 있었으면 내가 첫날부터 바로 엄마 만나러 갔겠지. 안 그래? 나도 연락받고 엄마 만나러 간 거였어. 너 곤히 자고 있는데 일부러 깨울 수도 없고 해서 혼자 간 거라고. 가서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찾아와서 나도 놀랐어. 이날 저는 너무 기막힌 상황에 집에 가겠다고 했는데요. 가긴 어딜 간다고 그래? 그럼 이게 맞아? 엄마 내일 가실 거야. 비행기표 내가 확인했어. 엄마가 우리 잘 도착했는지 어떤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지 그런 게 궁금하셨대. 그게 전부라고. 자기 무슨 어린애야? 아니. 자기 어머님 논리대로라면 우리 부모님도 여기 오시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자기 말이 다 맞네. 미안해. 내가 미안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다. 정말. 이날 남편은 아침이 될 때까지 잘못됐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한다고 약속도 했고요. 정말 약속할게.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믿어?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어떻게 할 건데? 이런 거 아무 의미 없다는 거 나도 알지만 각서라도 쓸게. 남편은 시키지도 않았는데 종이를 가져와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과 또 시댁과는 거리를 두고 지내겠다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시모와 오해가 가는 행동은 조금도 하지 않겠다는 말까지 했고요. 녹음이라도 할까? 자기야? 나도 솔직히 엄마가 여기까지 오셨다고 전화 왔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 미안해. 엄마 내일 일찍 가신다고 하니까 우리는 남은 일정은 여기서 재밌게 보내고 가자. 시모는 다음날 예정대로 정말 가셨지만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어요. 하지만 시모도 미안하다는 연락을 해왔고 남편 역시 신혼여행지에서 내내 사과를 해오니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뒤 저희는 시댁에 인사를 가려고 했는데 시모는 오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혹시나 여행지에서 있던 일 때문에 일부러 저러시나 싶어서 그래도 인사는 아니야. 앞으로 명절이고 생일이고 만날 일도 많은데 뭐. 신혼여행 잘 다녀왔으면 그걸로 됐어. 나도 약속 있어서 그런 거니까 처가에 가서 인사드리고 푹 쉬어. 알았지? 시모 역시 그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에게 사과도 하시고 앞으로 편하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시댁이라고 해서 너무 어려워도 말고 그리고 억지로 안부 전화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어요. 또 시모가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보통 반찬을 해주신다고 가지러 오라고 하거나 아니면 반찬을 들고 찾아오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 어머님은 아예 요리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분이라 반찬 때문에 오라가라 하시는 일도 없었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뒤 남편도 행동을 조심하는 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자기 왔어? 오늘 일찍 왔네? 일 마치자마자 바로 와서 청소기 한번 돌리고 지금 된장찌개 끓이고 있어. 냄새 좋지? 그런데 일하고 와서 안 피곤해? 뭐가 피곤해. 원래 살림은 남자가 더 잘하는 거 몰라? 밥도 금방 되니까 얼른 씻고 옷 갈아입고 와. 내가 빨리 차릴게. 이때까지만 해도 시모에 대한 걱정이 조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노력하는 모습에 저도 더는 그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지 보름 정도 지나자 주변에서는 집들이를 언제 하냐는 말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남편과 얘기해서 집들이 날짜를 잡았습니다. 한 번은 남편 손님을 부르고 또 한 번은 제 손님을 부르기로 해서 총 2번을 하기로 했죠. 며칠 뒤 저는 장을 봐서 음식을 준비했고 남편의 손님들이 왔습니다.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서 몇 가지는 직접 하고 메인 요리는 배달을 시켰는데 아주 성공적이었어요. 분위기도 좋았고요. 그리고 일주일 뒤 제 친구들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미 남편과 그 전부터 종종 만났던 친구들이라 다들 편하게 식사를 했는데요. 주말에 시간 내기 어렵다고 해서 금요일로 날을 잡았습니다. 다음 날이 토요일이라 다들 부담 없이 늦게까지 놀고 가면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일 마치고 하나둘씩 오기 시작했고 다 모이고 나니 시간은 금방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거 자기가 아끼는 거 아니야? 이럴 때 마시려고 아껴둔 거였지. 도수가 좀 있으니까 딱 한 잔씩만 마시자. 남편은 평소 술, 담배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결혼하면 담배는 끊고 술도 줄이겠다고 약속을 했죠. 정말 담배는 저와 결혼하고 나서 피운 모습은 본 적이 없었고 술도 전보다 마시는 양이 줄어서 약속을 지키는 모습에 고마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중독성이 있으니 끊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암튼 이날은 친구들도 모이고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남편이 혹시나 술을 많이 마시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정말 약속을 제대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날 친구들은 늦게까지 놀다 갔는데 저도 너무 피곤했는지 중간중간 살짝 졸긴 했지만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집들이에 왔던 친구 중 한 명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지영아, 그날은 잘 들어갔어? 속쓰려 혼났어. 네 남편이 줬던 구슬 도수가 엄청 높더라. 나도 그거 마시고 잠깐 졸았잖아. 그런데 있잖아. 내가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왜? 무슨 말인데 그래? 괜찮으니까 말해봐. 친구는 전화로는 말하기 그렇다면서 퇴근하고 잠깐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친구는 내내 저를 걱정하는 얼굴이었습니다. 나 정말 괜찮으니까 말해봐. 정말 별일 아닌 걸 수도 있고 내가 오해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어서 고민 많이 했어. 알았어. 말해봐. 그날 너네 집에서 집들이 한 날 그때 밥 먹고 술도 한잔하고 얘기하다가 주선인가? 영화 보자고 해서 네가 틀어줬잖아. 그랬지. 그런데 나도 그렇고 그 자리에 있던 애들 다 영화 보다가 졸았을 거야. 맞아.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내가 그때 네 어깨에 기대어 있었는데 니네 남편이 나도 자고 있는 줄 알았나 봐. 갑자기 전화를 하더라고.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니 상황은 이랬습니다. 친구는 제 어깨에 기대어 영화를 보던 중이었는데 남편은 뒤에서 그 모습을 보고는 다들 잔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그래서 방에 들어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겉옷을 입고 나왔다고 했는데요. 보니까 다들 자는 것 같아서 지금 잠깐 갈게. 괜찮아. 차로 금방이니까 얼굴만 보고 오면 돼. 나도 보고 싶지. 금방 갈게. 기다려. 이렇게 통화를 하고는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정말이야?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내가 고개를 돌렸는데 바로 닫히더라고. 그때 집에 네 남편은 없었고 누구랑 통화를 한 건지는 나도 정확히는 모르는데 통화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 보고 싶다고 말할 때 그 말투도 너무 다정해서 마치 연인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서 내가 그날 술을 마시긴 했지만 취할 정도는 아니었어. 약간 어지러워서 너랑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었던 거라 통화 내용은 다 기억나. 이날 친구는 이런 말을 저에게 해주고 나서 걱정이 되었는지 내가 쓸데없는 말을 한 건 아닌지 모르겠다. 정말 별일 아닌데 나 때문에 일만 괜히 커지는 건 아닌지. 아니야. 말해줘서 고마워 주영아. 어떻게 하려고? 가서 바로 물어보게?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 너한테 피해가는 일도 없게 할 거니까 너무 걱정 마. 내가 피해 입을 게 뭐 있다고. 암튼 걱정 말라고. 저는 짐작이 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만난 뒤 집에 와서 남편에게 바로 물어볼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집에 와서 남편 얼굴을 보니 물어본다고 말을 똑바로 해줄까라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황을 보고 물어봐야겠다 싶었고 이날은 그냥 넘어가게 됐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보고 싶다고 한 사람은 누구인지 궁금했으니까요. 제가 짐작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남편에게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건지 그걸 알아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남편의 핸드폰을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때도 봤듯이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도 방법은 있었죠. 지문인식이라 자고 있는 남편의 팔을 조심스레 이불 안에서 꺼내 엄지손가락을 핸드폰에 갖다 댔습니다. 위치가 잘 안 맞았는지 여러 번 실패하다가 드디어 핸드폰이 열렸는데 제일 먼저 통화 목록부터 살펴본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어머님과 통화한 기록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다 회사 직원들하고 통화한 기록뿐이었습니다. 특히 김 과장하고 통화한 기록이 많아서 회사 일로 통화한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시간이 좀 이상했습니다. 새벽에 통화한 기록이 많아서 뭐지 싶었던 저는 통화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김 과장이라고 되어 있던 그 사람은 회사 상사가 아니라 시어머니였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동안 시댁과 거리를 둔다고 해놓고도 매일같이 통화를 하고 또 만나기도 했다는 거였는데 시간이 거의 새벽이었어요. 엄마가 보고 싶어서 만난다고 하는데 제가 그걸 맞겠어요? 저도 결혼하고 엄마 아빠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통화하고 남편에게도 친정에 갔다 온다고 하고 아무렇지 않게 다녀오곤 했습니다. 남편 앞에서 부모님과 통화하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남편은 시모를 만나거나 통화하는 걸 제 앞에서 극도로 숨기고 있었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은 문자였습니다. 역시나 톡과 문자도 김 과장과 주고받은 내용으로 가득했는데 다 어머님이었습니다. 남편은 신혼여행에서 다녀온 뒤에도 저 모르게 한밤중에 나가서 시모를 만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시댁에 자주 가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저한테 말도 없이 그것도 밤 12시가 넘은 새벽에 몰래 나갔다가 들어오는 그 행동이 너무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모와 남편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읽어내려가면서 둘 사이가 정상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제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는 일같이 느껴질 정도였죠. 단순한 마마보이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고 무섭기도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의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고 김 과장이라고 뜬 걸 봤습니다. 어머님이었어요. 남편은 벨소리에 일어났는데 뭐야, 자기 앉았어? 이 늦은 시간에 김 과장한테 왜 전화가 와? 그게 일단 전화 좀 받을게. 남편은 제 앞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역시나 들리는 목소리는 시모였습니다. 거실로 나가 전화를 받고 들어온 남편은 갑자기 겉옷을 입었고 잠시 나갔다 온다고 했습니다. 어디가? 잠깐. 어머님한테가? 통화 목소리가 어머님이었는데? 갔다 와서 얘기할게. 이날 남편은 기어코 나갔고 1시간 정도 지난 뒤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 자고 남편을 기다렸는데요. 안 잤어? 이 시간에 어머님은 왜 만난 거야? 남편은 이유를 확실하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얼버무리고 넘어갈 생각을 하더라고요. 왜 어머님을 김 과장으로 저장해놨어? 그거야. 빨리 말 못해? 자기가 싫어하잖아. 뭐? 신혼여행 때 엄마가 우리 따라온 걸로도 그때 화냈잖아. 그래서 내가 엄마랑 연락하는 거 싫어하는 것 같아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둔 거야. 그거 보면 또 뭐라고 할까봐. 야! 솔직히 너무하는 거 아니야? 내가 오죽하면 엄마랑 통화하는 것도 만나는 것도 네 눈치를 보겠어.
엄마 보고 싶어서 전화하고 만나는 거 누가 뭐라고 해. 그런데 그때 화를 낸 건 이런 문제가 아니었잖아. 말도 없이 신혼여행에 따라오는 시어머니가 대체 어디 있는데? 그리고 오셨으면 나한테도 말하는 게 정상이지. 나 몰래 새벽에 가서 몰래 만나고 있는 게 맞아? 자기 편하라고 이런 거잖아. 그리고 내가 엄마랑 자주 통화하고 만나면 신경 쓸 거 뻔하고 그래서 말 안 했던 거야. 남편은 오히려 저를 이상한 여자 취급을 했습니다. 자기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며 저는 딱히 시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알아서 찔리는 모양이었어요. 남편은 본인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시모와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날 남편의 친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대체 왜 이러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더라고요. 남편에게는 친누나가 있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따로 산다고 했고 연애할 때부터 은근히 누나 얘기를 꺼내면 남편의 안색이 안 좋아지거나 말을 돌리고 무조건 따로 살아서 모르는 식의 태도를 보이곤 했죠. 그땐 오누이 관계가 별로 좋은 편은 아니구나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집이 많았으니까요. 상견례 자리에서도 못 본 남편의 친누나가 결혼식에서도 보이질 않았는데 집마다 개인 사정은 다 있는 거니까 이해하려 했고 남편 역시 저에게 직접 누나랑 연락은 안 하고 지내서 아마 결혼식에도 안 올 거야. 미안해. 이렇게 말하니 저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저도 알 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을 열어본 날 친누나 연락처를 찾아 따로 저장해 두었는데 출근 후 아침부터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여서 그런지 몇 번이나 일부러 끊더라고요. 결국 문자를 남겼고 전화가 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네. 갑자기 연락드려서 죄송해요. 제가 왜 전화를 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제가 겪은 일들에 대해 얘기를 꺼냈는데 뭔가 다 알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사는 이유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기 때문이었거든요. 지훈이가 3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쥐병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 아무도 몰랐어요. 아버지한테 여자가 있는 줄은. 엄마는 이미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으신 상태였는데 장례식장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서 그날 기절까지 하셨어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아버지가 오랜 세월 딴 살림 차리며 같이 살았던 여자예요. 네? 그런데 서류상에는 자기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았어도 같이 살았으니까 자기 남편이나 마찬가지라면서 먼 길 가는데 얼굴이라도 보이는 게 예의라며 찾아와서 엄마한테 직접 자기 소개까지 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나네요.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아빠가 바람 피웠던 여자의 존재를 엄마가 알게 되었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충격과 동시에 그 배신감까지. 그게 다 아들에 대한 집착과 사랑으로 이어진 것 같아요. 저도 그땐 어려서 몰랐는데 크면서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애정 결핍이 아들인 지훈이한테 쏟아진 거구나 싶었어요. 이날 남편의 친누나는 어린 시절 셋이 살면서 말로는 표현하기 힘든 시모의 집착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아들인 남편에게만 그 집착이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성인이 되어서는 그 집착이 더 심해졌는데 시모만 그런 게 아니라 남편도 마마보이처럼 시모를 의지하고 또 시모가 하는 행동을 다 받아줬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관계니까 제가 늘 말했어요. 그거 치료받아야 한다고요. 그런데 그 집에 살면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어가는데 미치기 직전이라 결국 집 나왔어요. 그런데 시모는 만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알고 있었어요. 남편과 결혼 전 한 번 인사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고 시어머니와 재혼 생각도 있다고 하며
적극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함께 만나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통해 시모가 그분과 종종 만나 데이트를 한다는 얘기만 아주 가끔 들을 뿐이었고요. 만나는 사람도 있는 마당에 이런 식으로 아들에 대한 집착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건 정말 큰 문제였습니다. 이 상황에 그냥 헤어지면 그만이라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오히려 이상한 여자 취급을 받는 것도 불쾌했고, 그래서 헤어지더라도 남편과 시어머니가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제대로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이건 남편의 친누나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결혼까지 했으니 안 그러겠지 했는데 여전히 전처럼 똑같이 그러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인지 가족 대신 사과까지 하면서 이건 도저히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남편과 대화가 없었는데 남편은 그게 불편했는지 계속 말을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맨정신으로는 얼굴 보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을 정도로 남편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또다시 새벽에 시모와 만나기로 한 메시지를 확인한 저는 남편의 친누나에게 바로 연락을 했습니다. 자는 척을 하다가 남편이 나가자마자 저도 옷을 챙겨 입고 나갔고 제가 향한 곳은 바로 시댁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댁 아파트 정문에서 남편의 친누나를 만났습니다. 대낮도 아니고 초저녁도 아니고 매일 늦은 밤이나 새벽에 남편이 시댁에 갔으니 이렇게 엄마가 좋고 떨어지기 싫으면 애초에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죠. 저는 이날 만난 신우와 함께 시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서서 벨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문을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현관 비번을 알고 있던 저는 결국 직접 비밀번호를 누르고 현관문을 열었는데요. 문이 열리고 아주 기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시모는 쟁반을 들고 거실 욕실에서 막 나오고 있었거든요. 현관에는 남편 신발까지 있어서 둘이 같이 있는 게 확실했습니다. 아니, 너 여기는 어떻게 왔어? 그런데 제가 무슨 말할 틈도 없이 저와 함께 온 신우가 저를 밀치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시모가 나온 그 욕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저도 따라 들어갔는데 욕실 안에 남편이 있더라고요. 아, 깜짝이야. 누나. 너 지금 여기서 뭐해? 아니, 선아야. 아니, 왜 다들 새벽에 찾아와서 이 난리들이야. 지훈이가 요즘 너무 피곤했는지 내가 해주는 밥이 먹고 싶다고 해서 밥 차려주고 욕조에서 반신욕 하고 싶다고 하길래 하라고 한 건데 나는 과일 먹으라고 챙겨주고 나온 거고. 엄마! 귀 떨어지겠네. 내가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넌 연락 끊고 살더니 갑자기 나타나서 왜 이 난리를 피워? 지훈이 쟤 3살 어린애 아니에요. 왜 아직도 애 취급을 하는 건데요? 나도 알아. 그런데 너도 애 낳고 살면서 부모 마음 몰라? 애는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부모한테는 그저 어린애랑 똑같다고. 그래도 이건 아니지. 다 큰 애를. 그리고 결혼까지 했는데 반신욕을 하려면 집에서 해야지. 이 시간에 와서 여기서 한다고? 엄마한테 왜 그래? 대체 나랑 지훈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래? 엄마가 자식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이해를 못하니? 내가 왜 딸이랑 며느리 눈치 봐가면서 우리 아들하고 몰래 만나야 하는 건데 나도 싫어! 그럼 결혼은 왜 시키셨어요? 평생 끼고 사시지? 그거야 우리 지훈이가 결혼할 때가 됐으니까 남들 보는 눈도 있고. 한마디로 이거였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아들은 언제나 자기 차지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연애하듯 살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저 같은 평범한 아내가 자기 아들 옆에 있는 정상적인 모습으로 보여지길 바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시모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는 무슨 문제가 있냐고 했지만 자기 아들과 본인 관계가 평범한 모자 사이가 아니라는 걸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었어요. 저도 이미 남편의 핸드폰을 통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혼여행 사건 이후로 시모는 남편에게 문자로 저를 안심시켜야 한다는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그렇게 해야 두 사람이 만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듯 했죠. 그래놓고 저를 이상한 여자로 취급했으니 이날 저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그럼 내가 빠지면 되겠네. 둘이 편하게 만나. 내 눈치 보지 말고. 그건 안 돼! 왜 안 되는데요? 아, 어머님 아들하고는 이렇게 쭉 만나고 저라는 사람은 아들 옆에 둬서 살림은 잘 돌아가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야 주변에서도 아무 의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날 시댁에 찾아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신우가 부른 사람이었어요. 바로 시모가 만나고 있는 그분이었습니다. 남편도 놀랐는지 욕실에서 급하게 수건만 두르고 나왔고 거실에 다 같이 모여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된 시모의 남자친구분은 시모를 향해 뺨을 날렸습니다. 당연히 남편은 시모부터 챙기더라고요. 엄마! 아니 왜 때려요? 이래서 그동안 제 연락 피했던 겁니까? 그동안 재혼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는데도 자꾸만 미뤘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까? 시모는 전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나도 만나는 사람이 있어. 너희 결혼하면 나도 새 인생 살아야지. 시모가 만나는 사람은 능력이 좀 괜찮은 분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여행을 가더라도 경비는 남자친구분이 다 내거나 좋은 선물도 많이 해주신다고 들었습니다. 가끔은 생활비도 받으시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이상하게 재혼 얘기만 나오면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면서 미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우와는 전부터 연락을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시모나 남편과는 연락을 안 해도 시모의 남자친구분과 신우는 가끔 연락을 했다는데 자세히 들어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별 도움되는 얘기는 못 들었을 테고 그나마 신우와 연락하면서 어떻게든 재혼하게 도와달라고 한 것 같았는데 신우도 선뜻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겠죠. 집안의 비밀을 말하는 게 맞는 건지 판단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심각해지니 결국 시모의 본 모습을 보여주고 정리하도록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연락을 해서 오게 한 거였습니다. 이날 시모의 남자친구분은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고 시모나 남편이나 평범한 엄마와 아들의 관계인데 다들 왜 그러냐고 난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 말했죠. 그동안 남편의 핸드폰에서 이상한 문자나 통화 내용까지 모두 수집을 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아무리 자기 아들 걱정이 된다고 해도 신혼여행까지 쫓아오는 게 정상이에요? 그건 그때 다 얘기했잖아. 끝난 얘기를 왜... 나도 네가 말한 게 전부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거 아니었잖아. 내가 난리치니까 급하게 다음날 한국 가는 비행기표 끊어놓고 처음부터 그날 돌아가는 것처럼 거짓말한 거였잖아. 어디 그뿐이야? 우리 결혼하고 줄곧 나 자는 거 확인하고 나서 새벽마다 나가서 어머님 만나고 온 거 내가 모른다고 생각해? 아니요, 엄마 보고 싶어서 잠깐 보고 온 거야. 그럼 퇴근하고 들렀다 오면 되는 거잖아. 어머님이 해주시는 밥 먹고 싶었으면 퇴근하고 가서 먹고 오는 게 누가 봐도 당연한 거 아니야? 누가 이 시간에 밥을 먹고 엄마 집에서 반신욕까지 하는데? 그래! 한밤중에 배가 고파서 엄마가 해준 밥이 먹고 싶었다고 쳐! 밥 먹고 나면 반신욕까지 할 수 있어! 원래 살던 집이니까 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어떻게 거의 매일이야?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이것 말고도 저는 핸드폰에서 본 모든 내용들을 전부 다 말했습니다. 이래도 내가 이상한 여자야? 남편 의심이 나는 한심한 여자냐고? 이런 너랑 어떻게 살아? 여기서 끝내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번 더 소름이었던 것. 제 말에 남편이 쫓아나오려고 했는데 그때 시모가 남편의 손을 잡고 놔주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을 잡고 있었죠. 기막힌 걸 넘어서 이제는 무서웠습니다.
이날 집에 돌아온 저는 급한 대로 짐을 챙겼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에 가서 이 모든 사실을 다 말씀드렸죠. 당연히 두 분은 처음에는 믿지 못하셨지만 얘기를 다 듣고 난 후 그동안 마음고생하며 얼마나 힘들었냐고 하시며 오히려 제 마음부터 챙겨주셨습니다. 남편과는 혼인신고도 아직 하기 전이라 복잡한 이혼 절차라는 게 필요하지 않아서 집이랑 살림살이 처분만 하면 더 정리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다시는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는데 쪽팔린 것도 없는지 친정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마침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때라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었는데 현관 앞에서 아빠를 만났는지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열어보니 아빠가 남편의 멱살을 잡고 있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장인어른. 일단 이거 좀 놓고. 무슨 낯짝으로 여길 와? 사과하러 왔습니다. 장인 장모님께 사과드리고 선한테도 할 말이 있어서 왔다고요. 말해. 여기서 말하고 가. 여기서? 그럼 우리 집에 들어가게? 알았어. 이날 남편은 시모에 대한 감정에 대해 솔직하게 말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빠 없이 혼자 되신 어머니에 대한 감정이 연민이라는 애정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연민?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밖에는 없어. 그리고 내가 엄마가 보고 싶어서 간 것도 있지만 엄마가 한밤중에 무섭다고 와달라고 해서 간 적도 많았어. 그런데 어떡하냐. 누나는 연락 안 하고 살고 자식이라고는 나 하나뿐이라고 생각하고 사시는 분인데 매몰차게 싫다고 할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기회를 달랍니다. 무슨 기회?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줘. 나 지금 당장이라도 널 위해서라면 엄마 버릴 수 있어. 지금 네가 한 말은 더 믿을 수가 없는 말이네. 그동안 나한테 한 거짓말보다 더. 미안한데 난 두 사람 관계에 끼고 싶지 않아. 다른 사람 방해 없이 엄마와 아들로서 평생 같이 살아. 저는 물론 아빠도 이런 남편의 모습에 어이없어 하셨고 계속 기회만 달라는 소리에 아빠는 결국 다시 멱살을 잡고 나가라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냐고요? 당연히 갈라섰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나눌 재산도 없었고 소송할 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만 빠져주면 전 남편이나 전 시모나 둘이 아주 행복할 것 같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제가 여기서 뭔가를 더 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인생은 이미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 신우와 가끔 연락을 하면서 소식을 전해 들어서 알게 되는데요. 전 남편은 저와 완전히 끝이 나고 정신을 차린 건지 자기 엄마와 거리를 두며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 시모는 그런 자기 아들을 보며 붙잡았겠죠.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관계를 전 신우가 완전히 끊게 하려고 정신과 치료까지 권했다는데 치료는 두 사람 모두 거절을 했다네요. 여기서 더 문제는 생활고였습니다. 전 시모가 그래도 능력이 있는 남자친구를 만나며 경제적으로 지원받은 게 좀 있었는데 완전히 헤어지고 난 뒤 매달 받던 돈도 없고 고정적인 수입도 없다 보니 결국 자기 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였죠. 자기 엄마가 돈 없이 힘들어진 상황을 모른 척할 수 없었던 전 남편은 매달 월급을 받으면 자기 엄마에게 일부 떼어주고 하면서 여전히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참 기막혔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만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전 남편이 저를 한 번 더 찾아온 적이 있었는데요. 참 무섭게도 그동안 회사 근처에서 제 모습을 지켜봤더라고요. 선아야. 뭐야? 여긴 왜 왔어? 너 그 사이 남자 생겼어? 뭔 소리야? 너하고 볼 일 없으니까 가라. 저번에 보니까 회사 앞에서 어떤 남자랑 웃으면서 걸어가던데? 같은 회사 직원이겠지. 그리고 내가 누굴 만나든 그게 무슨 상관이고 내가 그걸 너한테 왜 말을 해야 하는 건데? 그럼 정말 만나는 사람 없어? 저는 전 남편의 말을 무시하고 가던 길을 가고 있었는데 계속 따라오며 말을 걸더라고요.
내 소식 궁금하진 않겠지만 나 따로 집 얻어서 혼자 살고 있어. 엄마랑 정말 거리 두고 산다고 연락 안 해. 저번에도 말했지만 나한테 기회 주라. 내가 많이 변했어. 정말이야. 너 떠나고 나서 나도 느낀 게 많았다고. 전 남편은 저를 무작정 따라오느라 제가 어딜 가는지도 알지도 못했는데 제가 갑자기 멈춰서자 자기 얘기를 들어준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선아야, 나 진짜 변했다니까? 여기 들어가자. 여기가 어딘데? 어? 경찰서? 여긴 왜? 보통 너 같은 사람을 스토커라고 부르거든? 혹시 알아? 자수하면 조금은 감형될지? 빨리 와. 아, 왜 이래? 계속 나 쫓아오더니 여긴 같이 못 들어가겠어?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범죄 저질렀냐? 경찰서 앞에서 전 남편과 서로 들어가자 싫다 이러고 있으니 한 경찰분이 저희 쪽으로 다가오셨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 저 그게요. 이쪽은 얼마 전 헤어진 전 남편인데요.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또 찾아오고 그동안 저 모르게 회사로 찾아와서 제가 누굴 만나는지 다 보고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도 다 스토킹에 해당되는 거 맞죠? 이거나 가면 되잖아. 저는 잘못 없어요. 죄 없다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전 남편은 제가 잡고 있던 팔을 뿌리치고는 전속력으로 뛰어 도망가 버렸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경찰서에서는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게 좋다고 했고 저는 할 수 있는 건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모르는 번호로 온 전 남편으로부터 받은 문자는 물론이고 회사 근처에 서성이고 있던 전 남편의 모습은 CCTV로 확인도 했습니다. 결국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전 남편은 제 직장은 물론 집과 제가 자주 가는 곳에서 일정 거리 이내로 다가오지 못하게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태료나 손해배상금 부담 의무가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돈도 무시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미 월급을 받으면 절반은 자기 엄마한테 주고 있었는데 괜히 제 앞에 또 나타났다가 일이 커지면 그땐 더 큰 처벌은 물론 과태료까지 내야 했으니까요. 역시나 법대로 하니 깔끔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전 남편은 다시는 볼 수 없었거든요. 전에 듣기로는 전시모나 전 남편이나 돈 때문에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러게 진작에 아들 인생 살게 두고 본인은 본인 인생 살았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텐데 스스로 불행한 인생을 선택한 건 그들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생각보다 빨리 그 충격에서 헤어나와서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생활은 짧았지만 겪은 일이 너무 크다 보니 그 후유증이 오래 갈 거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도 놀랄 정도로 예전으로 돌아와서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당장 재혼 생각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렇다고 혼자 살 생각도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또 좋은 인연이 나타나지 않겠어요? 억지로 그런 만남을 만들고 싶진 않기에 저는 제 인생을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선택에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주어진 일 열심히 하고 가족들과도 좋은 시간 보내며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바로 지금 이 순간을 즐기시길 바라면서 제 사연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